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의 최대 고민은 조기 수령의 선택 여부일 겁니다. 조기 수령은 일반적 소급자보다 돈을 먼저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그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법적 정년이 만 60세라는 걸 생각하면 은퇴와 동시에 연금을 탈 수 있는 조기 연금은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63에서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예 또는 연기하는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타 유튜버들의 반복적인 숫자 노름이 아닌 조기 수령 제도에 대한 시각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조기 노령 연금에 대해선 상반된 주장이 난무합니다. 빠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 퇴직해 소득이 없거나 곧 퇴직하는 사람,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서 기타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조기 수령이 낫습니다. 이미 저희 채널에선 국민연금을 무조건 조기 수령하라고 추천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타는 조기 수령은 1년에 6%씩 최대 30% 감액됩니다. 이전 영상은 70만 명이 시청했는데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불편해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달겠습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으로 월 200만 원 이상 받는 분이면 조기 수령을 안 해도 됩니다. 금융소득이나 월세로 매달 200만 원씩 벌거나 공시가 기준 10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도 미리 탈 필요가 없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조기 수령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조기 수령을 추천드립니다. 조기 수령이 월 수령액에서 어떤 차이를 불러오는지 숫자적인 설명은 두 번째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 수령을 준비하며 60대에 접어든 나 자신의 삶입니다. 은퇴를 앞둔 현재 현실적인 경제 상황과 기반 여건, 건강과 고정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조기 수령 여부에 따른 손해, 이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연금 조기 수령을 선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면 이득일까요? 먼저 이 기준을 세워야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단순히 월 수령액 몇만 원으로 이득과 손해를 측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법적 정년이 만 60세인데 올해부터는 만 63세가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연금 수령 나이는 65세로 늘어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분들은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정년과 연금 개시 연령에 긴 공백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0원이 되는 겁니다. 수입은 없고 생활을 위한 지출만 존재하는 일상. 그 공포와 불안감은 오로지 개인이 책임지고 견뎌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이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매달 깎여 나가는 것을 보는 심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이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고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감으로 시작하게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조금 줄어들지언정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을 안 해도 평생 정부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게 되는 삶. 그 안락함을 남들보다 몇 년 더 일찍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안도감을 돈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60대에 접어들어 은퇴와 연금 수령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현재의 행복을 또다시 미래로 유예해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을 미래를 보고 살았습니다. 학생 때는 진학과 취업을 위해 노력했고 이후엔 육아와 승진을 위해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자리 잡았을 땐 자식의 교육과 결혼을 위해 희생했죠. 대부분 미래의 무언가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퇴를 앞둔 60대가 돼서도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해야 할까요?
정말 단순하게 계산해서 연금을 5년 조기 수령한다면 10에서 15년 뒤부터 금전적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70세를 훌쩍 넘긴 먼 미래입니다. 나이 들면 병원비가 많이 든다.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돈 들어갈 일이 적었던 적이 있었나요? 10년 뒤 미래를 고민하면 또다시 현재의 불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은퇴까지 했다면 이젠 평온한 시간을 즐겨도 됩니다.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뒤따릅니다. 100만 원을 예금에 넣어서 1년 뒤 이자 3만 원을 벌었다면 3만 원의 이득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100만 원을 주식에 넣어 10만 원을 번 친구가 있다고 하면 예금 이자 3만 원은 이득인가요? 시각을 달리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서 7만 원 손해를 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 제도를 정상 수급 연령보다 먼저 탄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가 정한 단어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조기 수령은 수십 년 된 보험료를 은퇴와 동시에 연금으로 타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만 65세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 설정한 제도는 연금 지급 시기를 최대 5년 유예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조기노령연금이 원래 내가 받는 연금액이고 만 65세 수령은 받아야 할 연금을 몇 년 더 유예하면서 지급액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65세까지 기다렸다 받는 분들은 기회비용 관점에서 원래 받아야 할 나이에 연금을 받지 않고 최대 5년 뒤 연금을 받으니 총 연금액 수가 조금 늘어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 선택이 정말 이득인지는 연금 수급 연기에 뒤따르는 기회비용을 생각해 비교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감을 느껴야 하나요? 직장을 떠나 시간도 많아진 상태에서 이 불안감은 평소보다 크게 다가올 건데 말입니다. 연금 조기 수령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더 이상 유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오직 나 자신의 행복만 놓고 생각하면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60대에 누릴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은 7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옷을 사 입어도 지금과 미래는 다를 겁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여유 있는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행복과 여유 그리고 안락함을 사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미래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연기해왔습니다. 은퇴를 앞둔 60대에는 똑같은 선택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점점 삶의 재미가 줄어드는 70대, 80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조기 수령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시각을 전환해 현재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번엔 시각 전환에 초점을 뒀지만 다음 영상에선 연금 총액과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또 기초연금 답례, 건보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